두통 때문에 일상생활 하시는데 힘드신가요? 많은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은 안 좋은 자세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통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나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두통약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십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두통은 스트레스랑 컨디션 문제가 아닌 경추성 두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목으로 인한 목의 문제로 인한 경추성 두통은 두통약이 근본적으로 해결법이 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한 환자분이 만성 두통 때문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두통 때문에 두통약을 항상 챙겨 다니시고 이제는 한 알 먹어서는 효과가 잘 안 들어서 한 번에 두세 개 정도를 복용을 해야지 두통이 가라앉아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두통을 달고 지낸 지 3년이 돼서 뭔가 머리에 문제가 있나 라는 걱정 때문에 뇌 CT, MRI 정밀 검사도 해봤는데 이상 없다는 소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에 큰 문제가 없어서 참 다행이었지만 원인 불명의 두통 때문에 항상 답답하셔서 저희 병원에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척추의 기능적 문제와 평소 자세 습관의 문제를 확인하고 도수 치료와 평소 자세 습관 교육을 받고 한 달 만에 두통을 해결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현대인들 중에는 원인 불명의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원인 불명의 두통인 경추성 두통에 대한 원인과 해결법을 얻으시고 만성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실 겁니다. 만성 두통은 뇌 CT, MRI 정밀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는데 목 부위인 관절, 근육, 신경에서 시작되는 불편함이 두통까지 머리로 번지는 통증을 말합니다. 경추성 두통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 환자분들 중에 30대 여성 직장인이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두통은 주로 뒤통수 쪽이나 관자놀이 쪽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고 안구통도 나타나시고 눈도 침침하기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마가 4살 같지 않고 무감각한 느낌이 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뒤통수 밑에 부분에 있는 근육, 의학용어로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을 있는데 거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근육입니다. 이곳을 누르면 두통까지 퍼지는 현상과 팔 저림 증상, 그리고 목 어깨가 만성적으로 무겁고 어긋하다는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의 원인은 총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입니다. 사고를 당하면 순간적으로 목뼈, 근육, 신경 등 목 주변 구조물들이 충격을 받아서 정상 범위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조직들이 손상받아서 통증 반응으로 두통이 많이 발생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 현상으로는 디스크가 주변 목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들을 건드리거나 압박하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면 신경과 근육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통으로는 저림 증상이 대표적이고요. 근육통으로는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심지어 쥐나는 경우 욱신거리는 통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는 디스크로 압박받는 신경이 근육들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상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근육의 불수의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평소 자세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업무 처리를 많이 하다 보면 목이 앞으로 빠지고 안 좋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거북목과 일자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인 두개골 머리통 무게는 7에서 9kg 정도 됩니다. 그 무거운 머리를 정위치에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머리를 거북목 자세처럼 앞으로 빼게 되면은 목 근육에 대한 부담은 엄청 증가하게 됩니다. 목 근육은 앞으로 빠진 머리를 버티기 위해 강한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근육들 안에는 신경, 혈관, 림프와 같은 많은 구조물들이 근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육의 강한 수축으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들이 압박받게 되어 머리로 올라가야 할 필요한 양만큼의 공급을 못해주고 그로 인해 어지럼증과 얼굴 붓기, 부종, 두통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경추성 두통의 해결법으로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안하게 쉬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시스템 중 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면 과긴장했던 근육들 또한 편해지고 혈액순환 증진을 통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해결법으로는 전문 의료인한테 찾아가 진단을 받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올바른 자세 교육까지 받는 겁니다. 치료에는 수술, 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물리치료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만성인 경우에는 꼭 적극적인 해결법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8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지켜본 결과 도수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도수치료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부분은 도수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고 그 이후에 올바른 자세 교육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시면 통증 개선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관리하며 아픈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수치료를 추천하는 이유로는 우선 도수치료는 비수술치료라는 겁니다. 수술은 절개를 하고 안에 있는 다른 조직, 신경, 혈관 등을 해집으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다른 조직들 손상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면 결국에는 무조건 재활치료가 필요하기도 한다는 거죠. 의료사고 등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도수치료는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술까지 고민하시는 제 환자분들께도 비수술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시고 그때 가서도 안 나으면 수술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라고 통증의 원인이 잘못된 자세 습관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바꾸고 없애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경추성 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인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바꿔주고 개선시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실제로 의료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통증 및 재활치료로 인정받아 각 국민들의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의료 서비스라는 거죠. 특히 영국의 도수치료라고 불리는 오스테오파시 의학은 14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영국 왕실이 직접 후원하며 왕실 치료로 실효성이 높다고 유명합니다. 또한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어 있는 도수치료 학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치과 의사 원장님이 계신데 목 디스크가 있으셔서 수술을 받고도 완벽하게 낫지가 않아가지고 재활 및 관리를 위해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럴 거면 수술 받지 말고 그냥 관리하고 치료 받을 걸 그랬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몇몇 분들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도수치료는 그때뿐이다. 시간 지나면 다시 아프다. 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도수치료 받고 안 좋은 자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시간 지나도 다시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자세 습관이 오랫동안 쌓여서 아픈 것이기 때문인 거죠. 도수치료만 받고 다 좋아집니다. 라는 정답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수치료를 통해 몸의 기능 개선을 시켜주고 환자분들께 몸 사용법 교육 후 잘 유지하고 몸 관리를 잘 하시는지 점검해주고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게 도수치료사의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여기에 환자분들의 의지 또한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구독 누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도 제 채널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도 아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올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시청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